아직 동도 트지 않은 이른 새벽. 아침 6시가 되면 이 사찰의 스님들은 길을 나설 채비를 합니다. 아침 공양을 위한 탁발을 나설 시간. 그런데 뜻밖에도 스님이 찾은 곳은 절 뒤편의 축사. 아직도 한밤중인 이 멧돼지를 깨우시려는 모양인데요. 스님이 불러주는 자신의 이름을 알아들은 걸까요? 분넛은 냉큼 일어나 스님의 뒤를 따릅니다. 이 새벽 스님은 멧돼지를 몰고 어디로 가시려는 걸까요? 분넛도 기분이 나빠 보이진 않는군요. กิจวัตรท่องเที่ยวบิณฑบาตเลี้ยงชีพไปทุกวันโปรดสัตว์ไปทุกวันนี่วันพระนี่คนก็จะมาทำบุญเองที่วัดที่นี่ก็เลยไม่ต้องไปวันพระได้หยุด 탁발이란 공양할 음식을 얻으러 나가는 일. 4시에 기상해 불공을 드리고 6시가 되면 모두 탁발을 나갑니다. 분넛이 스님들의 탁발에 동참하기 시작한 것은 약 1년 전부터. 길 잃은 야생 멧돼지를 걷어 키우기 시작한 것이 분넛이 이 사찰에서 지내게 된 사연입니다. 스님을 유난히 따랐던 분넛은 어느 순간부터 스님의 아침 공양길에 동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거구의 몸으로 아침마다 무려 1시간 가까이를 걸어가는 멧돼지 분넛. 이렇게 아침 공양에는 스님들에서부터 사원에 살고 있는 소년들, 멧돼지와 개 2마리까지 대부대가 동원됩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주민들은 스님들을 위한 음식을 준비하고 서 있습니다. 공양길에 따라 나선 멧돼지를 보는 것이 처음은 아닌 것 같은데요. 매일 아침 공양 오는 이 마을에서 분넛은 이미 스님과 같은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나름 유명하다면 유명한 사찰 멧돼지 분넛. 스님이 분넛을 공양길에 데리고 나선 것은 단순히 구경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이 말 못하는 미물이라 하더라도 일단 부처님 품 안으로 들어온 중생은 모두 거둔다는 불교의 가르침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새벽같이 공양을 나가는 데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불심이 독실한 태국 사람들은 스님에게 공양하기 전까지는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아침 공양을 마치고 다시 사찰로 돌아온 것이 아침 9시. 태국의 사찰에서는 따로 요리를 할 수 없습니다. 승려는 남이 주는 밥만을 먹어야 한다는 불타의 가르침 때문이라는데요. 그런데 이 줄줄이 앉아 스님들의 식사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이 아이들은 도대체 누굴까요? 스님, 이 아이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มันทะเบียนบ้านก็มีบางคนก็มีไม่ก็มีมาเรียนหนังสือแล้วครับผมรัฐบาลเขาให้ตาม 먹고 살기가 힘든 소수 민족들이 사찰에 아이들을 맡기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사정이 어려워도 일단 사찰에 들어온 아이들은 절대 내치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사찰 안에서도 엄격한 위계 질서가 있다는데 스님들, 그 다음엔 아이들, 다음엔 또 다른 애들의 차례입니다. 스님이 애지중지 직접 밥을 챙기는 그 또 다른 애들은 누굴까요? 공양 그릇도 스님이 쓰던 것을 내줄 만큼 스님의 사랑을 받는 이는 바로 분넛. 스님이 이렇게 분넛에게 신경을 쓰는 데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야생 멧돼지인 분넛은 사찰을 떠나면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는 게 스님의 생각. 그래서 분넛을 보살피도록 한 것이 부처의 뜻이라고 믿고 계시다고 하네요. เขาก็เลยมาไว้วัดก็เลยเลี้ยงอยู่เพราะว่าในวัดใครทำอะไรไม่ได้เนี่ยไม่มีใครก็มาทำในวัดแต่พวกหมาพวกไก่เขามาปล่อยก็อยู่ในวัดเนี่ยมันก็ออกกินอยู่อย่างนี้
มันก็อยู่มันได้ ถ้าไปอยู่ในบ้านเดี๋ยวมันก็ตาย เดี๋ยวเขาฆ่ามันก็มาอยู่นี่มันก็เลยรอด 멧돼지와 함께 탁발을 다니는 스님들, 그리고 그 멧돼지에게 정중하게 공양을 하는 태국의 주민들. 첫날 우리가 만난 태국의 불교와 사찰, 그 느낌은 정말 특이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불교의 나라 태국. 태국에는 모두 2만 9천여 개나 되는 사찰이 있다고 하는데요. 불교의 나라답게 방콕 거리 곳곳에서는 주황색 법의 차림의 스님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사원이 있는 거리 앞에는 탁발하려는 사람들로 가득했는데요. วันนี้ทำไมใส่เยอะเป็นพิเศษใส่กี่องค์ครับ ใส่เก้าองค์ เก้าถือว่าดีใช่ไหมครับ เก้าหน้าค่ะ เท่าไหร่แล้วจ๊ะ 근데 그 바쁜 아침 시간에 언제 공양 음식을 다 만들까요? 아하, 그래서 사원 앞에 이렇게 탁발 음식용 노점상이 생겨난 거군요. 국민의 90% 이상이 불교 신자라는 태국. 그만큼 관련 산업도 많이 발전했다는데요. 방콕 시내에 위치한 한 수제품 가게. 여기는 바로 스님들의 공양 그릇, 즉 바루를 손으로 만들어 팔고 있는 곳입니다. 유명 사찰들에서도 찾을 만큼 유명한 가게라고 하는데요. บาทใบนี้อายุ68 ปี2481คือแบบว่าฉันมื้อเดียว ฉันมื้อเดียว ฉันมื้อเดียวกินมื้อเดียว วันน้ำมื้อเดียว มื้อเดียว 이곳은 6대째 200년에 걸쳐 바루를 만들어 온 집안. 희란 씨는 앞으로도 가업을 계속 이어갈 생각이라는데요. ผมได้ถวายงานพระเทศนอกนั้นไม่มีใครได้ถวาย ผมเป็นคนที่โชค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처님을 찾는 태국인들. 태국인들에게 불교는 단순한 종교 이상으로 보였습니다. 방콕 중심에 위치한 마하탓 사찰. 마하탓 사찰은 국제 승가 대학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모여 있는 스님들은 세계 각지에서 모인 스님들. 태국이 불교 국가로 유명하다 보니 인근 국가는 물론 유럽에서까지 불교를 공부하기 위해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역시 이웃나라 라오스에서 2년 전 이곳 대학으로 찾아온 사야데즈 스님. 그는 이곳 승가대학원에서 박사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한평 남짓한 이 좁은 방이 스님이 머물며 수행하는 곳인데요. So this is your room. Very big. Very big. 태국의 승가대학은 학비가 전부 무료입니다. 대신 규율이 엄격하고 공부를 많이 시키기로 유명하다는데요. Mahayana Buddhism, Theravada Buddhism, Buddhist philosophy, Buddhism and modern science, Right, and many. right. 인터뷰를 척척 영어로 하시는 사야데즈 스님. 방 안에는 불교에 관한 영어 원서가 가득했는데요. 태국에서는 승가대학과 대학원이 여느 인류대학 못지않게 경쟁률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마하탓 사찰 승가대학원에 수업이 있던 날, 이곳에서의 수업은 모두 영어로 그리고 토론식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태국에서는 승려가 되기 위해 배우고 갖춰야 할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I'll teach about Pali and Sanskrit language. Because as you know, this university emphasize to study about Buddhism and Buddhist study something like that. 수천 년을 내려온 태국 불교의 전통. 태국에서의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활 그 자체로 보였습니다. 태국인의 정신적 안식처이자 또 하나의 집이라는 사찰. 우리는 태국인들이 즐겨 찾는다는 유명 사찰 몇 곳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태국 라프리 지방의 방프라 사찰,
그런데 우리가 찾아갔을 때 무슨 일인지 사람들이 가득했는데요. 온몸에 문신이 가득한 사람들. 오늘 이 절에서는 조직의 모임이라도 있는 걸까요? 아니, 자세히 보니 모여서 문신을 새기고 있는데요. 그럼 혹시 문신을 새겨주는 스님도 태국 조직의 일원? 그런데 스님이 쓰시는 문신 바늘, 그거 참 특이합니다. 바늘뿐 아니라 잉크 역시 다른 문신 가게에서는 보지 못하던 것들인데요. 스님은 왜 사찰 안에서 사람들에게 문신을 새겨주고 있는 걸까요? 스님 역시 팔이며 다리에 문신들이 가득했는데요. 스님이 문신을 새겨주는 데는 다 숨겨진 깊은 뜻이 있답니다. 스님이 새기는 것은 불교 경전의 글자인 팔리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에 새기면 좋은 일은 부르고 나쁜 일은 피해갈 수 있다고 태국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문신 뒤에는 주문으로 마무리를 하지요. 그런데 정말 스님이 새겨준 문신에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걸까요? 효과 본 적 있어요?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저마다 모양과 문양에 따라 그 의미와 효과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신도들의 몸에 문신을 새겨주는 것으로 라메 스님은 불도를 닦아가고 세상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태국인들이 즐겨 찾는 유명한 또 하나의 사찰인 니웨 사찰. 그런데 어디에도 사찰의 모습은 보이질 않는데요. 호수를 오가는 케이블카에 승려들의 모습이 보이는 걸 보면 근처에 사찰이 있긴 한 모양인데, 그래서 호수가 너머로 직접 찾아가 봤더니 그런데 사원은커녕 거리마다 유럽식 건물들만 질비했습니다. 과연 이곳 어디에 니웨 사찰이 위치하고 있는 걸까요? 이때 갑자기 모습을 드러내신 한 스님. 이 스님이 바로 니웨 사찰의 주지 스님이시라는군요. 근데 대웅전으로 가신다던 주지 스님, 어느 한 곳으로 들어서시는데 타일이 깔린 바닥이며 유럽식 내부 장식, 거기다 스테인드 글라스까지. 여기가 성당입니까? 절입니까? 그 가운데 위치한 큰 불상만 없었다면 우리도 깜빡 속을 뻔했습니다. 부처님을 모시는 사찰의 모습이 이런 데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태국 국왕이었던 라마 5세가 유럽을 여행하고 돌아와 지은 사찰이 바로 이 니웨 사찰. 유럽 문화에 감명받은 그는 절마저도 모두 유럽식으로 지은 거라고 하네요. 사찰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 라마 5세 역시 국민들에게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태국이 자랑하는 또 하나의 사찰, 팡남 사찰. 팡남 사찰은 태국 안에서도 규모가 크기로 이름난 곳. 이곳은 스님들이 수행 방법의 하나로 명상을 하고 신도들에게 명상법을 가르쳐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외에도 이 사찰이 알려진 데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는데요. 다른 절에는 절대 없는 것이 바로 이곳에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바로 부엌이었는데요. 태국의 사찰은 조리 행위를 하진 못하도록 하고 탁발을 하는 것이 원칙. 하지만 특이하게도 이 절엔 부엌이 있습니다.
รียนก็เรียนถ้า2 โมงจะต้องนั่งธรรมะ ครับผมครับ 불타의 가르침을 마다하고 이 절에 부엌이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돌아가신 이 절의 주지 스님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루엉 포솥 스님은 승려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행이라고 믿었습니다. 탁발하는 시간도 아까웠던 겁니다. ต้องการให้เรียนหนังสือแล้วก็นั่งปฏิบัติธรรมมี2 อย่างต้องการอย่างนั้น 아침 6시. 그래서 이 사원의 스님들은 탁발을 나가는 대신 명상 수행에 들어갑니다. 명상을 통해 깨달음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When you concentrate in your mind, come to the center of your body. Because everyone in your body you have the center. When you concentrate in your mind, and you can touch the quiet. Just the quiet is in the deep of the quiet is happiness. 전국에 2만 9천 개의 사찰이 있고 우리네 군대 가듯 남자들은 한 번쯤 출가해야 하는 나라 태국. 모습은 달라도 그 안의 불심은 같았습니다. 태국에서의 마지막 날, 우리는 취재 도중 만났던 한 스님으로부터 정말 특별한 사찰 하나를 소개받았습니다. 태국 톤부리의 프라밭 남푸 사찰. 사찰인지 마을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인 이 사찰의 크기는 무려 100만 평에 가깝다고 합니다. 사찰에 위치한 한 불당. 사찰의 스님들이 줄줄이 한 자리에 모이는 걸 보니 오늘 뭔가 특별한 행사가 있는 모양인데요. 향불이 먼저 피어오르는 걸 보니 오늘 이 불당에서는 장례식이 있을 모양입니다. 태국에서는 유명한 사찰일수록 신도들의 화장식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 이 사찰 안에서 있었던 화장식만 해도 무려 3건. 이승을 떠난 영혼이 부처님의 품 안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마지막 의식이 행해지고 식이 끝난 뒤에는 유가족에 대한 따뜻한 한마디도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사찰에서 이렇게 화장식이 잦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찰의 한켠에 자리한 한 병원. 이곳에는 모두 똑같은 병을 앓는 환자들만 모여 있습니다. 그들이 앓는 병은 다름 아닌 에이즈. 프라바 남푸 사찰은 다름 아닌 에이즈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환자들이 모여 사는 사찰에 웬 관광객들입니까? 이 사찰에는 해마다 수십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이들이 이곳에서 보고 가는 건 어떤 것일까요? 삶의 박물관이라 이름 붙여진 사찰의 박물관. 이 박물관 이름이 삶의 박물관이 된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관람객들의 눈길을 잡은 것은 다름 아닌 미이라. 이 미이라들은 대체 누굴까요? 그들은 바로 이곳 병원에서 세상을 떠난 에이즈 환자들이었습니다. 박물관 중앙 불상 아래 쌓여있는 이것들은 또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이것은 그간 이곳을 다녀간 많은 환자들의 유골. 이렇게 삶의 박물관은 관람객들에게 에이즈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ปัญหาว่าเรื่องโรคเอดส์นี่มันมีจริงอยากให้เขามาสัมผัสเห็นว่าโรคเอดส์ที่เขาพูดมาว่ามันมีจริงอยากให้ลูกหลานได้เห็นภาพจริงๆกับคนที่ป่วย
사찰이 따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역시 대부분 에이즈에 감염된 환자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대부분 부모로부터 에이즈에 감염된 채 태어난 아이들이라고 하는데요. พี่น้องกันอยู่ปะอยู่ไหนพี่น้องอยู่ไหนที่บ้านที่ไหนนครปฐมแต่พี่น้องไม่เป็นเอเหรอคุณเป็นเอเหรออ๋อโอ้ยเสีย 사찰에서는 자체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치료도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เล็กๆเราก็เก็บให้ตัวโตๆก็ให้ช่วยกันเก็บแล้วก็เก็บให้น้องด้วย6 โมงก็ลงอาบน้ำเสร็จแล้วก็แต่งตัวเตรียมไปโรงเรียน7 โมงก็ 학교에서 우리가 만난 5살 소녀 몬샬롭. 몬샬롭은 이 사찰 안에서 친아빠 그리고 새엄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몬샬롭 역시 지금은 죽고 없는 친엄마에게서 에이즈에 감염됐습니다. 새엄마 역시 에이즈를 앓고 있기는 마찬가지. 이 사찰에 오기 전까지 이들 가족은 전국을 떠돌며 살아야 했습니다. 물론 제대로 된 치료 한 번 받지 못했죠. เรื้อรังก็เลยไปพาไปหาหมอไปเอ็กซเรย์มีกันบ้านไหม 이 사찰이 아니었다면 누가 자신들을 받아주기나 했겠냐고 우리에게 반문하는 어머니. 이 사찰은 어쩌면 그들에게 구원이 아니었을까요? เขาก็จะมีเป็นแบบแพ้แบบถ้าเล่นหญ้าเล่นอะไรก็จะเป็นตุ่มเป็นผื่นขึ้นเราก็ต้องคอยดูเขาเวลาเล่นอะไรก็ต้องคอยระมัดระวัง 그날 밤 떠나기 전 우리는 이 절을 처음 만들고 전국의 에이즈 환자들을 불러 모았다는 아롱코 스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아이들과 함께하는 모습이었는데요. พอเราเตะปุ๊บเตะขึ้นไปที่หัวเข่าก็ได้หน้าอกก็ได้พอลงมาปุ๊บคือเตะขึ้นไปใหม่ 깨달음도 중요하고 구원도 중요하지만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은 중생과 함께하라는 것이라 말하는 아롱코 스님. ฟุตบอลได้ที่เราต้องทำอย่างนี้เหตุผลใหญ่ๆก็คือว่ามันเป็นเรื่องที่ยากที่คนทั่วๆไปจะทำในขณะที่มันเป็นสิ่งที่จะต้องทำ 태국. 별별 희한한 스님들이 있고 별별 이색 사찰들이 존재하는 불교의 나라. 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본 것은 중생을 구원하고 깨달음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불심이었습니다. 그 모양과 방법은 달랐어도 태국의 모든 길은 사찰로 통하고 있었습니다. 발리섬 꾸따 해변에 화려한 행렬이 나타났습니다. 전통 의상에 악기까지 갖춘 사람들. 무슨 공연이라도 하려는 걸까요? 어디 가는 거예요? 우라. Kenapa? Oh, upacara Barangden. 행렬은 근처 힌두 사원의 축제에 참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 발리섬은 온통 축제 분위기입니다. 발리섬의 대표적인 축제 중 하나인 꾸따 카니발이 열리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긴 또 뭐 하는 겁니까? 자라 경주라도 벌어진 걸까요? 알고 보니 경주가 아니라 자라를 바다에 방생하는 행사라는데요. 환경과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하자는 취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꾸따 카니발의 진짜 주인공은 환상적인 이 파도입니다. 정말 예술 아닙니까? 그리고 이 환상적인 파도 위에서 서핑하는 서퍼들. 이 작은 보드 하나로 어떻게 저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일까요? 발리섬 꾸따 해변은 서핑의 매력에 흠뻑 빠진 서퍼들로 1년 내내 붐빈다고 합니다. Jadi kalau di Hawaii cuma bisa 4 bulan dalam setahun atau 3 bulan dalam setahun. Di Bali bisa 12 bulan dalam setahun main surfing. Setiap hari bisa. 이날 우리는 꾸따 해변에서 서핑 강사로 일하는 까덱 씨를 만났습니다. 발리 출신으로 프로 서퍼이자 경력 10년에 잘 나가는 서핑 강사라는 까덱 씨. Waktu kita berdiri kayak gini, tangannya harus dihulaikan kayak gini supaya seimbang. Tidak boleh kayak gini. Terus kaki jangan terlalu ke depan dan juga jangan terlalu ke belakang. Selalu di tengah-tengah papan. Dan juga harus lututnya agak jongkok. Ini bagus untuk keseimbangan. 그는 서핑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으로 균형 감각과 자신감, 그리고 파도를 즐기려는 마음을 꼽았습니다. 아울러 어느 정도의 수영 실력은 기본이라고 하는군요. 서핑을 처음 배운다는 왕초보 서퍼들. 보드에 올라서기 자체가 무서운데요. 오, 이 여자분 이제 좀 타시는데요. 왕초보들도 한 번만 그 짜릿한 맛을 보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서핑의 매력. 과연 뭘까요? 갑자기 꾸따 해변에 헬리콥터가 떴습니다. 뒤이어 나타난 수상 안전 차량. 해변에는 순식간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까덱 씨도 강습생들을 황급히 물 밖으로 불러내는데요. 무슨 일입니까? 어디 식인상어라도 나타난 거예요? Very dangerous because the current really strong. 순식간에 서퍼들을 삼켜버리는 파도. 바다에선 상어보다 더 무서운 게 파도라고 합니다. 아, 그런데 결국 일이 나고 말았습니다. 서퍼 한 사람이 높은 파도에 휩쓸렸군요. 아, 다행히 구조는 된 모양입니다. It's better. Thank you. I cannot touch the ground. Because I don't know why, but I'm tiring. 오늘 10년 감수하셨네요. 하마터면 먼 바다로 휩쓸려 갈 뻔한 거예요. 이 조류에 익숙하지 못한 외국인들은 특히 더 조심을 해야 한다네요. Selamatin satu orang ya? Ya. Kemarin 3 hari yang lalu baru banyak. Ya. Ini arusnya keras nih, arusnya agak dalam di sini. Kalau mandi biar aman di antara bendera merah kuning, kan di sana nggak ada arus, orang bisa berenang di mana. kalau di sini narik ke dalam keras sekali. 거세고 높은 파도는 서퍼들의 서열을 확연히 보여줍니다. 오늘 같은 날 서핑을 하고 있다면 현지인 고수들이 분명한 거죠. Saya belajar dari bapak saya. Bapak saya dulu seorang lifeguard, terus sekarang kerja di pemerintahan sekarang untuk pemerintah. Terus saya suatu hari saya dibawa ke pantai sama bapak. Terus nggak sengaja saya suka surfing sampai sekarang. 이런 거친 파도 속에서 서퍼가 믿을 거라고는 달랑 서핑보드 하나뿐. Ini grip namanya. Tailnya round tail. Ini nose of the board. This is deck of the board. And this is rail of the board. Pin untuk for the control. This is the control of the board when you make maneuver. When you turn left, turn right, go fast and go slow.
별 장치도 없는 널판지 하나로 어떻게 이런 묘기가 가능할까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아드레날린이 팍팍 솟네요. 이날 까덱은 박력 있는 파도 덕분에 고난도의 360도 회전까지 성공했습니다. 까덱 씨 바다에서 아예 나올 생각을 안 하는데요. 좋은 파도와 좋은 날씨만 있으면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는 것이 서퍼들이라고 합니다. 그날 밤 꾸따 해변. 밤늦게까지 전 세계에서 몰려든 서퍼들로 북새통이었는데요. 발리는 하와이, 호주와 함께 서핑 명소로 꼽힌다고 합니다. 이날 우리는 해변에서 기타를 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일명 비치보이들. 꾸따 해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서퍼 지망생들입니다. Di Bali ngapain? Di Bali kerja di pantai. Sewa surfing, papan surfing. Ya, makanya itu masih setiap hari masih belajar. Siapa tahu di kemudian hari bisa. 원래 발리 출신이에요? Asli? Asli? Asli Banyuwangi. Banyuwangi. Ya dari orang nyewa. Dari orang nyewa surfing. Ya itu. Oh, cita-citanya apa? Dari surfer. 도대체 서핑이 뭐길래 고향까지 버리고 기약 없는 길거리 생활마저도 감수하게 만드는 걸까요? 축제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시가지 꾸따 카니발은 9월 중순경에 일주일간 열리는데요. 올해로 4번째라는 이 행사에는 서핑 대회를 비롯해서 관광객들에게 발리 섬을 홍보하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축제 이벤트 중 하나인 음식잔치. 그런데 행사장 입구에는 검색대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우리도 카메라와 수집품을 검사받은 다음에야 촬영을 계속할 수 있었는데요. 이 삼엄한 경비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2002년과 2005년 두 차례 발리 폭탄 테러 사건 기억하십니까? 이 사건으로 무려 2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Sampai periksa detail sampai ya semua. Siapa tahu kita harus periksa ya ada bom, ada barang-barang senjata tajam, pistol, gun, everything. Must be there semua. 알카에다의 소행으로 알려진 폭탄 테러로 한때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겼던 발리. 그러나 다시 관광객이 이곳을 찾게 만든 1등 공신이 있었으니 그것은 서핑이었습니다. 꾸따 카니발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서핑 대회. 축제 기간 매일 열리는 서핑 대회는 인도네시아 프로 서퍼들이 총출동했는데요. 경기에 참가한 프로 서퍼들은 약 100여 명. 이날 경기는 이미 예선을 통과한 16강이 겨루는 경기였습니다. 특히 1, 2위를 다투는 리잘 딴융 선수와 띠삐 선수의 대결에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까댁은 예선에서 탈락했대요. 취재진의 관심을 한몸에 받은 사람은 단연 지난해 인도네시아 서핑 챔피언인 리잘 딴융. 헤이 딴융. Ya tempat pergi di sini kan harus tergantung siapa dapat ombak bagus, ombak yang perfect itu bisa menang gitu. Tergantung luck juga. 2위인 띠삐는 잘생긴 외모로 스포츠 모델로도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파도 어때요? Hari ini ombaknya gimana? Ombak terlalu cepat hari ini. Cepat sekali ombaknya. Oh, saya pacaran, Pak. 개인적으로 절친한 친구 사이라는 리잘 딴융과 띠삐. 두 사람은 서핑 스타일도 상당히 다른데요. 띠삐가 작은 파도 위에서 섬세하고 아기자기한 서핑 기술을 주로 구사하는 반면에 리잘 딴융은 큰 파도에서 스케일이 있고 힘이 넘치는 남성다운 스타일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예, 그 점 생각하셔서 잠시 보시죠.
서핑의 채점 기준은 힘과 스피드, 그리고 파도를 다루는 기술. 파도가 잔잔하던 오전에는 띠삐가 유리한 경기를 펼쳤는데 오후 들어 파도가 높아지자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고 맙니다. 전반적으로 파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두 사람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고수들의 진검승부, 역시 환상적입니다. 경기 결과 1위는 리잘단융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 결승에서 우승자가 받는 상금은 약 2,000불, 한국 돈으로 200만 원 정도지만 스타들의 주 수입은 경기 상금보다는 스폰서 수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찾아간 이 카페는 리잘단융의 소유라고 하는데요. 리잘단융 정도의 선수는 한 달에 스폰서 수입만 6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기 소유의 호텔까지 있을 정도로 재력가라니 이 정도면 목숨 걸만 하겠는데요. 스타급 선수들에게 서핑은 분명 신분 상승의 기회였습니다. 또 서핑은 외국인들과 대등하게 어울리고 친해지는 특권이 되기도 합니다. I live in Legian, Kajak. I'm from Australia, Byron Bay. I love surfing, I love the people here, I love the Balinese culture, the way they celebrate, life, and they celebrate friendship, and they most of all celebrate their family. 촬영차 온 플레이보이지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This one is an ethnic subject, like more like Indonesian style. Yeah, very nice. Yeah, already coming out next month. 알고 보니 이날은 한 서퍼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생일 축하 자리는 곧바로 흥겨운 파티로 이어졌는데요. 정말 사는 것 같이 사시네요. 10년만 젊었어도 바로 저도 침 한번 싸보는 건데 부럽습니다. 그렇다면 스타가 아닌 선수들에게 서핑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단지 그들처럼 되기 위한 과정일까요? 이날 까닭이 찾은 곳은 짱구 비치. 파도가 거세고 암초가 있어 상당히 위험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꾸따 비치가 잔잔하고 규칙적인 파도로 초보자들에게 적합하다면 짱구 비치는 고난도의 서핑을 즐기는 전문 서퍼들에게 인기라고 합니다. Pernah sering main di sini. 왜 좋아요? Karena ombaknya lebih power, terus pengen coba manuver-manuver lain. 발리섬에서 파도가 높은 곳으로는 짱구 비치 외에도 울루와뚜, 빠당빠당 같은 서핑 포인트가 유명한데요. 역시 꾸따 비치와는 파도의 질이 다른 모양입니다. 까닭이 아주 악전고투하네요. 아우 저런저런. 이곳에는 암초도 많다고 그러는데 혹시 부상이라도 당하진 않을까요? 며칠 전에도 일본인 서퍼 한 명이 실종됐다고 합니다. 아이고 까덱씨 도대체 언제까지 그러고 계실 거예요? 어이 덱! 보는 사람이 다 불안했어요. 그런데 목숨 걸고서 꼭 파도를 타야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Surfing itu bagi saya kayak kehidupan, kayak lifestyle. Kayaknya
nggak surfing 1 hari itu kayaknya gimana gitu. Itu kayak olahraga juga. Bagi saya sangat bahagia bisa surfing. 까덱에게 서핑은 직업 이상의 그 어떤 절실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여자분이 까덱의 여자친구입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는 서퍼라는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Selama dia bisa puas, itu yang aku inginkan. Kayak misalnya untuk dia misalnya mungkin surfing cuma hobi aja, dia nggak perlu dapat nama-nama yang besar, tapi mungkin pengen ya. Pengen. Ya, kalau dia pengen ya. Aku juga pengen dia dapat sponsor, sebetulnya bagus ya dapat sponsor. Supaya bisa dibayarin surfing trip kemana-mana, jadi bisa dapat experience yang lebih. Kan dengan cara itu dia bisa jadi surfer yang lebih baik. 서퍼인 다른 친구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Memuaskan diri aja ya, kalau di Bali. Puasan diri. Untuk puasan diri. Tidak muluk-muluk ya. Tidak perlu harus apa? Dapat promosi, dapat sponsor. Yang penting enjoy hidup. Surfing is fun. Like this, yeah? Oh, this is surfing school. Surfing is fun. 다음 날 퇴근 후 까덱은 평소 친하게 지내는 친구 집을 찾아갔습니다. 서핑을 하면서 만났다는 이 친구는 현재 프로 서퍼로 활동 중이라는데요. 권위 있는 대회에서 여러 번 입상할 정도로 촉망받는 신인으로 발리에서 꽤 탄다는 친구들입니다. Orang Indonesia ya itu dah masalahnya. Kita Indonesia juga banyak punya ombak bagus. Seluruh Indonesia tuh rata-rata ombaknya bagus semua. Ya semua orang Indonesia permainan cukup bisa lah. Lumayan, tapi itu udah gara-gara modal. Kita nggak bisa ikut ke to the world. Harus perlu modal banyak juga. 실력 면에서 까덱보다 한 수 위라는 친구. Makanan yang sehat, terus training, and apalagi ya, coba untuk kapan surfing, coba untuk pakai ini, bro. Ya, kita berdiri, gimana caranya, ombak, pasti lain-lain. Ya, harus coba semua. 모이기만 하면 서핑 얘기에 보는 것도 서핑뿐인데. 그런데 잠깐, 이 사람 리잘단융이네요. 동영상으로 화려한 개인기 한번 감상해 보실까요? 화면이 바뀌자 갑자기 흥분하는 친구. 화면에 자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하와이에서 열흘 동안 찍었다고 하네요. 정말 인간 맞습니까? 잘난 친구들 잘 나가는 이야기를 실컷 듣고 돌아온 길. 서핑 강사 수입 17만 원으로 부모님께 기대에 살며 결혼도 미루고 있는 까덱. 그래도 가족들은 아들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nggak, dulu dia senang sekali juga ini. Saya latih juga dia waktu kecil tuh. Kadang-kadang saya enggak latih dia marah, dia langsung ke pantai sendiri gitu karena kemauannya keras sekali ingin ini bisa surfing. 아버지는 아직 우승 한 번 못한 아들의 장래가 불안하지 않을까요? Saya suruh latihan terus, jangan gini, biar ikut kontes, biar enggak dapat pokoknya terus ikuti terus kontes itu. Jangan kecewa itu baru enggak dapat nomor terus mundur. Biar enggak dapat nomor pokoknya terus ikut kontes itu. Lama-lama kan bisa aja dapat juara. Saya sering mendorong dia biar dia ada semangat surfing. 그런데 인터뷰 도중 가족들이 갑자기 옷을 갈아입고 뭔가 의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발리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힌두교도라는 까덱네 식구들 하루 3차례 신께 기도를 올린다고 합니다. Soalnya kita di Bali percaya dengan
makhluk halus. Kalau makhluk halus itu dibagusin, dikasih persembahan, otomatis mereka juga tolong kita biar semuanya aman dan damai.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하게 힌두교 신앙이 뿌리내린 발리섬. 이슬람 세력에 쫓겨난 자바섬의 힌두교도들이 이곳에 정착했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런데 기도 중에 유난히 눈에 띄는 어머니의 간절한 얼굴. 어머니는 무엇을 그토록 절실히 소원하는 걸까요? Berdoa saya biar selamat anak saya gitu saya sama Tuhannya di pantai. 신이 누구든 어머니들의 기도는 늘 똑같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서핑 아카데미를 찾았을 때 까덱은 이날도 어김없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신께 바치는 기도. 까덱은 무엇을 빌고 있는 걸까요? 기도와 서핑, 그것은 까덱이 365일 하루라도 빠뜨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일과입니다. 오늘도 바다로 나간 까덱. 그는 내년 대회 8강을 목표로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대회나 등수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Woi, nggak bisa dibilang. Enak sekali pokoknya. Enak sekali. Lebih enak naik mobil limousine dulu lah. Lebih enak daripada itu. 그냥 파도가 좋고 서핑할 때 행복하다는 까덱. Gimana? Berharap ombak datang terus. Soalnya nggak dapat ombak tadi. 오늘 좋아하는 코스의 파도를 만난 까덱. 물 만난 고기가 따로 없네요. 어느새 파도와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행복한 춤을 말이죠. 까덱 씨, 정말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Aku lahir di Bali, kerja di Bali, terus pengen terus bisa surfing di Bali. Yang terakhir, saya tidak bisa hidup tanpa surfing. 까덱처럼 바닷가에서 태어나고 파도와 함께 자란 발리의 서퍼들에게 서핑은 스포츠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땅 위에서 뛰고 달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삶의 일부였습니다. 강과 수로가 발달한 태국에는 모터보트가 중요한 교통수단이 되어 왔습니다. 최대 40km까지 달릴 수 있는 모터보트는 태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더해줍니다.